최말린 작가가 우리와 함께했던 4번의 계절이 지나고 그가 없는 5번째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우리 곁에 없지만 최말린 작가가 남기고 간 작품들은, 그리고 흔적들은 우리 곁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 계절, 또 그의 작품, 추모 영상과 최말린 오마주 정원을 통해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낯선 사람들이 오늘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모르겠어요. 거기도 지능이 얼마큼 있는지 몰라도 나름대로 그걸 알아봐요. 그래서 편안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상당히 자기들도 편해하는데 오늘 좀 불편해하네. 일부러 길을 치는 건가요? 사실은 이게 나하고 같이 살아있는 하나의 그냥 생명, 그리고 나는 여기서 이건 뭔가 이렇게 글쎄 말로 설명하지 못할 느낌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제가 이제 선생님 찾아뵀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날은 너무 활기차게 얘기를 하셔갖고 너무 건강이 이렇게 회복이 되셨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선생님의 그 마지막 모습은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인상적으로 남았던 그런 기억이 나고, 그것이 이제 이 집의 2층에서의 기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늘 작은 작업을 이렇게 하셨고, 또 그 작은 작업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면은 늘 뵐 수가 있었고, 또 올 때마다 작품이 새롭게 변화되고 있었고, 근데 그 좀 약간 둔탁해 보이는 어떤 손을 가지고 석고를 다듬는데 그렇게 섬세하게 완벽하게 다듬을 수가 없어. 형님은 늘 흙을 좋아하신 것 같아요. 마당에 앉아서 흙장난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면서도 늘 그 마당의 흙을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얘기하던 모습이 많이 떠오릅니다. 가는 길이 없다고 망설이면 안 된다. 언제나 길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없더라도 길을 만들면서 가야 한다. 그것이 이제 아마 창작을 의미하는 건지 창조를 의미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제나 그 길이 있지, 그 길을 만들어가기도 하지만은 있는 길을 잘 다듬고 또 보기 좋게 해가면서 가는 길이 있어. 저희 집에는 종이가 빈 게 없었어요. 그게 뭐 편지 봉투가 됐든, 심지어는 신문지 같이 이렇게 활자가 들어간 게 됐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따로 돌아다니는 종이는 모두 다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스케치가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유사한 그림들인데 그게 거의 꽉 찬 걸로 여러 개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그것이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전시회에 출품되어 있는 작품으로 바뀌어 있거나, 어떨 때 보면 아버님 작업실에서
그게 테라코타로 떠져 있거나 그런 식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항상 그 작업 중이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추억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정릉하면 수채환 선생님하고 이렇게 동일 언어로 느껴질 정도로 저희 같은 경우는 정릉에 찾아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생님 댁에 가서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정갈하고 굉장히 정숙하고 그리고 아주 잘 정리된 그런 느낌, 마치 그 선생님의 성품과 같은 어떤 그런 이미지로서 집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네. 워낙 군더더기 없으시고 이 집처럼 딱 필요한 것만 있고 그렇다고 해서 촌스럽지 않고 뭐 그냥 바로 그냥 그 단아한 그거예요. 그 당신이 살고자 했던 거나 다. 저는 그렇게 스님 느껴져요. 지금 미술관으로 바뀐 그 공간이 아버님의 말년에 당신이 했던 모든 작업을 정리하는 그런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던 것 같고, 그것이 미술관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글쎄요, 의미라기보다는 삶의 흔적을 하나 그대로 남겨놨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바로 최만리 미술관입니다. 그 선생님 사시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살게 됐고 이 지역을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30년도간 여기 사신 거잖아요. 그 얘기가 정말 그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작품 자체도 훌륭하지만 사람 자체가 너무 소박하고 그 진정성이 있어서 그래서 또 작품이 또 뭐랄까 가까워지게 느껴진 것 같았어요. 어떻게 말하면 저는 이 공간 자체, 그 지으신 그 집 자체가 제일 저한테는 좋아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작업을 하다가 어렵거나 뭐 이러면은 선생님한테 와갖고 이런 질문도 하고, 그렇다고 선생님은 특별하게 뭘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지는 않고 마치 선문답하듯이 말을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구나 하는 것들을 갖다 이제 인식하게 되는데,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받았던 어떤 그런 든든함이 지금은 이제 없어졌죠. 선생님이 가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술관이 아직 이렇게 있기 때문에, 또 이 장소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안 계시지만 무언의 어떤 교훈, 또 무언의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돼서 굉장히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그거죠. 그래서 미술관에 이제 이렇게 올 때마다 선생님이 뭐 계시든 안 계시든 늘 있는 것처럼 작품을 보면서 선생님한테 교훈을 얻고 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네. 당신의 예술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일관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항상 똑같아요. 뭐냐면 자연에 대한 얘기, 생명에 대한 얘기, 아주 근원적인 얘기를 하세요. 굉장히 본질적이고 원초적이고 그 모태적인 어떤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세계관이랄까 우주관에 있어서 가장 그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형상으로 표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은 어떤 그 외형의 어떤 그런 모습보다도 그 내면에 있는 어떤 그 골기랄까 기운, 생명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고, 굉장히 일관되게 연구를 하셨던 어떤 것들을 아주 다른 사람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초지일관, 아주 순서에 의해서 잘 질서 잡힌 어떤 그런 세계를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술가가 제가 본 예술가는 저렇게 돼야 돼, 저 정도 해야 예술가구나, 그런 느낌이죠. 굉장히 큰 산 같은 분이죠. 보통 사람 아니에요. 정말 선생님 너무너무 특별하세요. 저희 큰아이가 90년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때 미국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귀국을 하고 났는데 뭘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조그만 소품인데 그걸 보시면서 그 손녀가 태어나는 날 이걸 만들었다 하시는데 기분이 굉장히 묘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표현을 안 하시는 분이 손녀가 태어났는데 참
저는 그 아버님 남기신 작품이 곧 저희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요. 흙을 만지시다가 이제 오랜 동안 흙을 만지시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때까지 만들어 놓으신 작품들이 모두 다 흙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영원히 이 하늘을 덮고 그런 말이 있죠. 삶과 죽음이라는 거는 그냥 한 조각의 구름이 태어나고 사그러지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뒤덮은 거는 그 작품의 영혼들이 모두 나와서 이렇게 축하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형님이 흙을 밟고 또 흙으로 돌아가고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구름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떻게도 그렇게 이런 작은 땅, 척박한 땅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비옥한 땅이 아니고 바로 내가 처한 땅이라는 거 인식하면은 바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터전이고 그래서 나 스스로가 나의 마음의 길을 나의 마음의 빛을 찾아야 된다는 것은 가장 당연한 거 아니지 않나? 최마린 작가가 평소에 참 좋아했던 그 글귀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직하게 당신 땅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싶었던 최마린 작가. 아마 그분의 느낌을 다 기억하고들 계실 겁니다.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꽃이 피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말 없는 노력과 힘이 필요하죠. 씨앗은 뭐 양지 바르고 기름진 터에서만 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늘지고 또 척박한 땅에서도 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씨앗은 선택을 모르죠. 다만 주어진 터전에서 스스로 삶을 영위해야 하는 그런 현실과 그 삶을 보람있게 만드는 의지가 있을 뿐이다. 아세리즈 같은 경우가 계속 물 떨어지는 걸 기다렸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쌓으니까 그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이 몸에 땀띠가 굉장히 힘드실 텐데도 힘든 내색을 안 하세요. 아이고 피곤하다 나 죽겠다 이런 말씀 절대 안 하시고 똑같은 표정으로 선생님 쉬는 시간은 담배 피우시느라고 의자에 앉아서 담배 한 대 딱 피면 또 쫓아가서 하시고 하시고 방학 때는 하루 종일 하세요. 그러니까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엄청 고된 노동이죠. 처음에는 작가의 그 약간 집착같이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수행하는 구도자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선생이 그걸로 그 모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고 있는 우주나 이게 다 거기에 녹여 올리는 거예요. 사실 아버님이 생전에 계시는 동안은 제가 아버님 그 예술 세상에 그렇게 깊이 들어가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정리하는 거는 뭐 저의 당연한 어떤 책무 같은 거니까 그걸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이 당신은 정말 자기 일을 사랑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품을 남겨놓으신 거는 뭐 예술가니까 자기 작업을 남겨놓으신 게 너무 당연하죠. 근데 헤일에 있었던 그 많은 박스들을 풀면서 제가 뭘 느꼈냐 하면 아니 이런 자료까지 갖고 계셔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영수증,
자기의 업무 수첩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자료가 있는데 그것이 그냥 자료로 남겨놓은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한 마음의 표현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이 그거를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걸 지나가야만 됐어요, 선생님은. 그리고 그런 작가죠. 선생님 늘 말씀하세요. 나 노동자다. 나 죽을 때까지, 나 쓰러질 때까지 작업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난 소원이 작업하다가 딱 쓰러지는 거야. 당신의 그 의지, 그 강력한 의지, 그 의지의 힘으로 가시는데 그 무슨 마치 뭐 이 지구별에 무슨 목적을 달성하러 온 사람처럼 계속 탐만 쌓다가 그냥 몽땅 그 힘 다 소진하고 나 이제 다 했다, 떠난다, 끝이야. 완전히 평소 성격대로. 그래서 정말 보여준 거죠, 그냥. 아버님은 평생 동안 자기 세계를 만드신 분인 것 같아요. 가신 장소에도 뭐 이제 흙이 있으니까 또 흙을 만지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는데 하여간 우리는 흙에서 태어났으니까 흙으로 또 다시 돌아가신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이 빈손으로 왔다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야. 근데 그 말이 그때 가시려고 저런 말씀을 하시나 하면서 안 해오고 저거 나오면서 그 말을 왜 그렇게 강조를 하시지? 이 얘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온 적은 있었습니다. 가셔서 잘 계신지 보질 못하니까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